충남 15개 시군 모두 24시간 운영되는 한파 응급대피소를 운영하는 가운데 서산시가 지역 내 숙박시설을 대피소로 정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 지방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서산태안 지방의원들이 조한기 민주당 서산태안 지역위원장을 성일종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환경부, 충남교육청 등과 2030 청정수소로 이음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남도는 수소버스 1,200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충남 방송은 겨울을 맞아 갑작스러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대피소의 운영 실태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다수의 지자체가 행정복지센터와 경로당 등을 대피소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서산시가 지역 내 숙박시설을 대피소로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파특보 시 이용할 수 있는 응급대피소. 복지사각지대소를 위해 올해부터 도입됐습니다. 충남에선 15개 시군, 31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 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입니다. 하지만 일부 시설은 바닥난방이 되지 않은 바닥에 침낭을 깔고 이용하게 돼 있어 논란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서산시가 최근 샤워실 등이 갖춰진 지역 내 숙박시설을 한파 응급대피소로 지정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물론 각종 편의시설이 잘 마련돼 있어 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쉽게 대피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가 밀집 지역에 있는 숙박업소를 대피소로 지정해 접근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파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또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라든가 취약계층과 같이 한파에 취약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서산시처럼 숙박시설을 한파 응급대피소로 지정한 지자체는 단 5곳. 숙박시설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대피소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대피소 운영 준비가 덜 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접근성을 점검하고 침구류 등 한파 관련 물품이 지급되지 않은 곳을 확인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15개 시군 31개소 한파응급 대피소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점검을 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한파 응급대피소가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진시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권력남용으로 민주주의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왔다며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내란의 위기로 몰아넣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하여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 국민이 힘을 합쳐 탄핵시킬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산시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당국이 내란 혐의를 즉각적으로 수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통령 탄핵 절차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서산 태안 지방 의원들이 조한기 민주당 서산 태안 지역위원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 위원장이 성일종 의원님 왜 계엄 해제 표결 불참하셨습니까? 라는 문구가 담긴 다수의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성 의원은 유엔사 후반기지 시찰을 위해 일본 출장 중이었다며
이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 출장 중이라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민주당 국회의원도 있는데 조한기 위원장은 그 국회의원들에게는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며 빠른 시일 내에 조한기 위원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임을 밝힙니다. 충남도가 오는 2030년까지 수소버스 1,200대를 보급합니다. 충남도는 6일 천안시청에서 환경부와 15개 시군, 충남교육청 등과 2030 청정수소로 이음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충남도 내 수소교통 전환과 수소버스 보급, 수소충전소 구축 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충남도는 오는 2030년까지 현재 보급된 수소버스의 25배인 1,20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수소충전소는 현재 24개에서 67기로 늘릴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이산화탄소 8만 6천 톤 등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다는 것으로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삼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는데요. 이로 인해 육사 이전 무산, 서산공항 예타 탈락,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타당성 재조사 탈락, 공공기관 2차 이전 연기 등 그동안 대선 공약이 연이어 좌초됐던 충남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우려된다고 합니다. 탄핵 정국에서는 내년 초까지 국가계획에 수정 반영되어야 하는 충청 내륙철도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제2서해대교 건설 등의 SOC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은 물론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이러한 사업은 김 지사의 공약과 중복된 탓에 도민과의 약속을 강조해온 그는 대선 공약 상당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도 정부에서 부정적인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강하게 나서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인해 그동안의 인내심이 물거품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달 말 전국에 때이른 폭설이 내리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죠. 올해 겨울 날씨는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이번처럼 기습적으로 많은 눈이 내리거나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어 피해에 대비해야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쌓인 눈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버린 지붕 아래에 승용차 한 대가 깔려 있습니다. 전기톱을 든 소방대원은 길 위에 쓰러진 나무를 잘라냅니다. 지난달 말 내린 기습폭설로 인천 지역에서는 나무가 쓰러지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는 등 피해 신고 약 300건이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통상 1, 2월에 많은 눈이 내리는 것과 달리 올해는 11월 말에 폭설이 내리면서 겨울 초입부터 눈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눈이 내려 가장 많이 쌓인 깊이를 최심적설이라고 하는데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전국에 내린 폭설로 일부 지역의 최심적설은 40cm를 넘었습니다. 수도권 기상청은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수도권 지역에 눈 소식은 없지만 다음 주 후반부터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해상에서 이제 찬 공기가 내려오면은 눈구름이 발달을 하는데 수도권 쪽으로 눈이 내리지 않고 약간 서해 남부 쪽으로 내려가서 충청도나 이제 호남 지방에 눈이 내릴 거예요. 기습폭설로 시작한 이번 겨울은 평년 수준의 기온과 강수량을 보이겠지만 변동폭이 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내년 1월까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보이다가 2월에는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12월과 1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라니냐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할 때가 있어 기온 변동폭이 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온화한 날씨 속에 기습 한파, 폭설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겨울철 추위와 눈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당진시가 올해 지역 자살 예방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5일 충남도에서 주관한 2024년 지역 자살 예방 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포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는 올해 9천여 명의 생명지킴이 양성과 부동산, 편의점 등 1인 가구 다중이용시설과 연계한 자살 예방 캠페인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남도는 매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살 고위험군 등록 관리와 자살 예방 사업 실적, 시군 특화 사업 등 자살 예방 사업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홍성 스카이타워의 임시 휴관 기간이 연장됩니다. 홍성군은 바다 전망 쉼터와 경관 사업의 추진을 위해 홍성 스카이타워의 임시 휴관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애초 6일까지 임시 휴관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우천과 강풍 등의 기상 악화로 인해 공사가 지연돼 불가피하게 일정이 연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휴관은 평일에만 진행되며 주말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한편 휴관 중에도 야외 야간 경관 연출 관람과 해양 산책로, 모섬 이용은 가능합니다. 태안군이 겨울철을 맞아 농촌 곳곳에 방치된 소규모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에 돌입합니다. 태안군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까지 지역 주민 400여 명과 8개 읍면에서 겨울철 농촌 쓰레기 집중 수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고령화 등으로 겨울철 영농 폐기물 수거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태안군은 고령화 가구 등 수거 운반이 어려운 지역과 대형 청소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수거에 나설 계획입니다. 홍성군이 외국 음식점과 수입식품 전문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의 증가에 따른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단속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며 주요 단속 항목은 무허가, 무신고 영업행위 여부 등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 수익식품 등 판매 행위와 유통관리 적정 여부 등 점검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은 중대한 위반 사항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진시가 지난 4일 충남도에서 주관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충남도는 체납액 징수와 체납 처분 등 체납 징수 전반에 대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했습니다. 당진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상습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처분과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압류 부동산 공매 실적과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율에서 각각 1위를 달성했습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이 자체 육성한 신품종 마늘 기찬의 기술 이전 첫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6일 태안과 서산에 위치한 업체 2곳과 기찬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원은 업체에 신품종 6,000kg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기찬은 기촌 재래종 대비 수량성은 1.5배 많고 기능성 성분인 알린 함량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안군이 내년부터 취약계층 아동의 발달 지원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태안군은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을 기존 99명에서 12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한부모 가정 등입니다. 대상자에게는 의료비 등이 지원되며 학습 지원과 상담 등이 제공됩니다. 태안군은 앞으로 외부 강사 초청 교육을 늘리고 복지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등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